나는 그날 아버지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다. 형의 손에 쥔 그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을 때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세상이 붉게 물들었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왜? 라고 속삭이듯 물었지만 형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가 우리를 배신한 대가야, 동생아. 그 장면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급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그 장례식장. 공기 중에 퍼지는 불꽃 냄새와 함께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형제라 불렀던 그 남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죽음 이후 둘만 남아 서로를 지켰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칼이 내 등을 노렸을까? 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장례식장은 고요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삭이며 모여들었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보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형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이미 사라졌고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후 의사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칼이 심장을 스쳤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터였다. 퇴원한 후 나는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의 전화기, 그의 은행 계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부유한 가족의 그림자. 모든 게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숨겨진 그 편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줄 수 없었다.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가족은 당신들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녀가 죽기 직전 쓴 것 같았다. 그 가족이란 누구? 서울의 재벌 가문, 최씨 가문. 그들은 우리 어머니의 동생뻘 되는 사촌으로 수십 년 전 어머니가 그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쫓겨난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가난하게 형과 나 둘만 남아. 하지만 형은 알았던 모양이다. 그는 그 재벌 가문을 찾아가 우리를 잃어버린 자식으로 속여 돈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를 배신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형은 나를 이용해 그 가문을 파고들었고 내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했던 거였다. 내가 그 집안의 진짜 후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 그녀는 최씨 가문의 장남과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그들의 사생아였다. 형은 그 사실을 먼저 알았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문의 돈을 독차지하려 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칼질은 내가 진실을 눈치챘을 때의 최후의 발버둥이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차례였다. 그 재벌 가문을 무너뜨리고 형을 파멸로 몰아넣는 복수.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계획을 세웠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가난한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최씨 가문의 문턱을 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형이 남긴 단서들, 그의 이메일, 가짜 신분증, 그리고 그 집안의 내부자 목록. 나는 그중 한 명, 가문의 비서실장인 여자를 찾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연. 30대 중반, 차가운 미소를 지닌 여자. 당신이 그 형제 중 하나군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녀는 나를 가문의 본사로 데려갔다. 최씨 그룹의 본관,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그 탑은 서울의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이 빨라졌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있었다. 최 회장, 우리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그 남자. 70대 초반, 백발이 성성한 노인.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 형이 먼저 왔었죠?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이나 명예의 싸움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증오, 그리고 그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후회. 형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지켰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며 약속했던 그날,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 그 재벌 가문의 돈 때문?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였다.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며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최 회장의 집무실은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지만 그 안은 얼음장 같았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내 형제는 이미 우리 가문을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그는 진짜가 아니야. 이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사진 한 장,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의 팔에 안겨 웃는 모습. 내 어머니는 나의 첫사랑이었지? 하지만 가문의 압력으로 헤어졌어. 너희는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사생아야. 형은 그걸 알았고 돈을 요구했어. 나는 그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생생했다. 형은 왜 나를 죽이려 했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가 진짜 후계자라는 소문을 믿었어. 가문 내에서 내가 더 강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그는 질투했지, 질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형과 나는 항상 서로를 동등하게 여겼다. 가난한 삶 속에서 우리는 형제 이상이었다. 그런데 그 질투가 모든 걸 무너뜨린 건가? 나는 회장에게 다가갔다. 저를 인정하세요? 후계자로. 그는 동의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가문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최씨 그룹의 하청업체로 들어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원, 속으로는 정보를 모으는 첩자. 형의 흔적을 쫓으며 가문의 약점을 파악했다. 형은 이미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태국 또는 싱가포르. 그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걸 추적했다. 그 돈은 가문의 비자금이었다. 형은 그걸 훔쳐 새로운 삶을 꾸미려 했다. 수연, 그 비서실장은 내 동맹이 됐다. 그녀는 가문의 어두운 면을 잘 알았다. 최 회장은 과거에 많은 적을 만들었어요. 당신 어머니도 그 희생자 중 하나죠.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희생자,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문의 명예를 위해. 당신 형제는 그 사실을 이용해 협박했죠. 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의 배신, 형의 배신. 모든 게 얽혀 있었다. 밤마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형의 칼이 내 등을 찌르는 꿈, 피가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너무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나는 반격했다. 형의 목을 조르며 왜? 라고 외쳤다. 깨어날 때마다 땀에 흠렀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나는 더 이상 그 가난한 소년이 아니었다. 나는 최씨 가문의 일부가 됐고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갔다. 어느 날 형의 연락이 왔다. 익명의 번호로. 동생아, 아직 살아있었구나. 재미있겠어.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스며들었다. 나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형, 어디야? 만나자. 그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그 가문은 너도 삼킬 거야. 통화가 끊긴 후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아직도 나를 조종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도할 터였다. 가문 내에서 내 위치는 올라갔다. 회장의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 프로젝트는 가문의 비밀 무기, 불법 도박 네트워크. 최씨 그룹의 겉모습은 깨끗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나는 그걸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형에게도 가문에게도 치명타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과 가까워졌다. 그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 나도 배신당했어요. 회장의 딸로 태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그녀의 고백에 나는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사랑. 아니, 동지애. 복수를 위한.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장이 나를 불렀다. 내 형이 돌아온다. 그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형이 서울로 오는 건가? 복수의 고리가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무기를 준비했다. 권총 한 자루, 형의 과거를 파헤친 파일,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증오. 형의 귀환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서울의 겨울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가문의 창고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곳은 최씨 그룹의 어두운 비밀 창고, 불법 물품이 쌓인 곳. 형은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동생아, 오랜만이야. 그는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같은 칼, 장례식장에서 나를 찌른 그 칼. 형, 왜 그랬어? 우리는 형제잖아. 위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는 비웃었다. 형제. 너는 항상 나보다 나았어.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이 가문의 피도. 나는 그냥 도구였어.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렸을 때 형은 나를 보호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형이 달려와 싸웠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럼 왜 배신했어? 돈 때문에. 형은 고개를 저었다. 돈.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나는 내가 이 가문을 물려받는 걸 볼 수 없었어. 너는 사생하지만 내 피는 더 순수하대. 회장이 그렇게 말했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형의 질투는 단순한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가문을 증오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복수하려 했고 실패하자 나를 제거하려 한 거였다. 나는 권총을 꺼냈다. 형, 끝내자. 공정하게. 그는 달려들었다.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칼과 총성이 울렸다. 나는 그의 팔을 스쳤고 그는 내 어깨를 베었다. 피가 흘렀다. 다시 피.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봤다. 너희 죽여. 형이 중얼거렸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망설였다. 형제의 피를 쏟는다는 게 너무 무거웠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타났다. 그만해. 경찰이 와. 그녀의 외침에 형은 도망쳤다. 나는 쫓지 않았다. 상처를 싸맨 후 병원으로 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 용서해, 아들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오직 복수만. 회장은 나를 칭찬했다. 내가 형을 쫓아냈어. 이제 너는 후계자야.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바꿨다. 형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 나는 내부 문서를 훔쳤다. 불법 도박, 뇌물, 세금 탈루. 모든 증거. 수연과 함께 언론에 넘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회장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내 어머니의 죽음. 자살이 아니었어.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수연의 말에 따르면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살인이었다. 회장이 어머니를 제거한 거였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회장을 대면했다. 어머니를 죽인 게 당신인가요?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거짓을 말했다. 나는 그를 위협했다. 증거를 찾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그 후 내 삶은 지옥이 됐다. 형은 다시 연락했다. 동생아, 가문을 믿지 마. 그들은 우리 둘 다 버렸어. 그의 말에 혼란이 왔다. 형은 도망치지 않고 나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함께 복수하자. 진짜 적은 그 가문이야. 나는 고민했다. 형을 용서할까? 아니, 그는 여전히 나를 배신한 자였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인천의 폐공장.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형은 울었다. 미안해, 동생아. 나는 미쳤었어. 그 눈물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는 포옹했다. 형제의 재회.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형은 여전히 칼을 숨기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가문의 용병들이 있었다. 싸움이 다시 벌어졌다. 이번엔 나는 준비됐었다. 형을 제압하고 용병들을 쓰러뜨렸다. 형을 묶은 후 물었다. 왜 또 배신해? 그는 웃었다. 너는 너무 순진해. 나는 가문과 거래했어. 내 머리를 가져가면 용서받는다고. 배신의 연속. 나는 형을 버려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떠나게 했다. 이제 끝이야. 형, 내 인생은 내 거야.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깊어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수연조차. 그녀는 정말 내 편일까? 그 의심이 나를 갉아먹었다. 의심은 독초처럼 자랐다. 수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나는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의 전화기, 일기장.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최 회장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는 나를 버렸다. 이제 복수할 차례. 그 사생활을 이용하자 그녀도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 가문의 권력을 노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냈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휘몰아치는 밤, 너도 배신자였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가문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 어머니처럼 버림받았어. 회장은 나의 어머니도 죽였지. 공통의 적,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엔 진심으로. 그녀의 증언으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가문의 오래된 CCTV, 숨겨진 문서. 모든 게 회장의 지시였다. 그는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회장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는 법 안에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명한 인권 변호사 이준호.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동의했다. 이건 재벌의 어둠을 폭로할 기회야. 준비 과정에서 형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잡혔다. 가문의 돈으로 도망치려다 체포된 거였다. 교도소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동생아, 용서해줘. 나는 후회해. 가문을 무너뜨려. 그 편지에 나는 울었다. 형제의 유대가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면회를 갔다. 철창 너머로 형의 얼굴은 초췌했다. 형, 왜 그랬어? 그는 고백했다. 회장이 나를 유혹했어? 돈과 권력으로. 하지만 너를 해치라는 명령을 거부했지? 그 칼질은 경고였어. 가문이 너를 노린 거야? 충격이었다. 형은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건가?
장례식장의 그날 칼은 가문의 용병이 쥔 거였다. 형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든 게 뒤집혔다. 형은 피해자였고 진짜 적은 가문이었다. 우리는 다시 형제됐다. 교도소 밖에서 나는 형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가문의 감시가 빽빽했다. 수연과 함께 우리는 폭로를 실행했다. 기자회견. 서울 시내 호텔, 플래시가 터지는 그곳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최 씨 가문은 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불법 사업으로 수많은 삶을 파괴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했다. 문서, 사진, 증언. 세상이 들썩였다. 주식은 폭락했고 회장은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잡혔다. 공항에서 수수루를 들고 해외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승리의 잔을 들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직 공허함. 형은 석방됐고 우리는 재회했다. 동생아, 고마워.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한 상처. 우리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다. 서울 외곽, 조용한 산비탈. 어머니, 우리는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속삭이듯. 그러나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문은 무너졌지만 잔당들이 나를 노렸다. 어두운 골목에서 습격이 왔다.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들. 나는 도망쳤다. 피를 흘리며 수연의 아파트로. 그녀가 상처를 싸매주며 말했다. 이게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감정이 피어났다. 사랑. 복수 속에서 피어난 순수한 감정. 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사업체를 차렸다. 너 없이 못 살았어. 동생아.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회장의 재판이 다가왔다. 그는 나를 불렀다. 교도소 면회실. 용서해, 아들아. 나는 사랑했어.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요. 어머니의 피가 말해주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최 회장은 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문서를 제출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변호사들은 반박했지만 증언이 산더미였다. 수연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저는 그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버렸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회장은 무너졌다. 나는 후회해. 그의 고백의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결은 사형. 아니, 무기징역. 한국의 법은 잔인하지만 공정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가슴이 텅 비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형과 나는 술집에 갔다. 강남의 작은 바, 네온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동생아, 이제 끝났어. 형이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그림자. 형, 우리 진짜 형제지.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랬어. 미안해. 그 후 삶은 평범해졌다. 나는 최씨 그룹의 잔재를 청산했다. 자선재단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도왔다. 수연과는 연인이 됐다.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너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문의 잔당, 회장의 동생이 나타났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그는 나를 납치했다. 어두운 창고, 다시 그곳. 그는 총을 겨눴다. 죽여줄게. 하지만 형이 나타났다.
멈춰 형의 외침에 남자는 놀랐다. 형은 경찰을 불렀다. 총격전 끝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형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지만 그는 웃었다. 형제는 지켜야지.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형. 그 사건 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시골로 이사, 작은 집에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수연도 따라왔다. 여기서 아이를 낳자 그녀의 배가 살짝 붉어졌다. 내 아이, 가문의 피를 이어봤지만 이번엔 사랑으로.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회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에서. 아들아,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문이 나를 망쳤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용서는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감. 형과 나는 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았다. 어머니, 우리는 행복해요. 꽃을 놓고 우리는 웃었다. 복수의 여파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상처. 밤마다 꿈에서 칼과 피가 스쳤다. 그러나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 있었다.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켰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형에게 말했다. 그는 어깨를 툭 쳤다. 그래, 동생아. 이제 우리 차례야.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수연의 미소가 병실을 밝혔고 형은 삼촌으로서 기뻐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어머니처럼 강하게 우리는 민준이라고 지었다. 평범한 이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역사가 스며들었다.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강가 산책, 저녁에 가족 모임. 하지만 뉴스에서 최씨 가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회장은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자업자득 형이 중얼거렸다. 나는 재단 일을 계속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 그것이 나의 속죄였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변했어요. 재벌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뿌듯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변화였다. 수연과 나는 결혼했다. 작은 교회에서 형이 증인으로. 영원히 함께 서약하며 나는 울었다. 행복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형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가문과 거래한 증거를 숨겼다. 경찰이 그를 불렀다. 형, 왜? 나는 물었다. 그는 고백했다. 미안해. 그 돈으로 내 재단을 도왔어.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 재판에서 형은 모든 걸 털어놨다. 나는 배신자였지만 동생을 지키려 했어요. 판사는 감형을 내렸다. 2년형, 나는 형을 안아주며 말했다. 기다릴게. 형이 떠난 후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수연은 강했다. 우리는 이겨. 밤하늘을 보며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 보이세요? 우리는 자유예요. 별이 반짝였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용서를 배웠다. 형에게, 가문에게, 나 자신에게. 수년 후, 형이 돌아왔다. 백발이 섞인 그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동생아, 늦었지. 우리는 포옹했다. 민준이 삼촌 하며 달려들었다. 가족의 재회.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 작은 마을이 전부였다. 하지만 가끔 강남의 불빛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시작된 증오, 이제는 추억. 마지막으로 나는 책을 썼다. 이 이야기. 숨겨진 진실. 출간 후 많은 사람이 읽었다. 감동적이에요. 편지가 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고 삶이 시작됐다. 형과 수연, 민준과 함께. 영원히. 하지만 깊은 밤, 칼의 그림자가 스치면 나는 속삭인다. 다 끝났어. 그리고 잠든다. 평화롭게.